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ATX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ATX 세션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8월 달에 ATX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오늘은 이제 시스코 카틀리 센터 업그레이드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Software Defined SD Access, SDA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ATX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세션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실 패널리스트 분들, 가순학 기사, 김지영 프로, 이강 프로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션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 Q&A 패널에 어, 질문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올리실 때는 여기에 Ask to All Panelist를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 카탈리 센터 활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 atx_korean external-cisco.com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세션이 완료되면은 이 설문조사가 있는 링크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진행한 세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세션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카탈리 센터 업그레이드 수행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탈리 센터 버전 간의 업그레이드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저희 업그레이드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우라 툴 같은 툴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다를 보면은 먼저 이제 저희 카탈리 센터 업그레이드 사전 준비 사항들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카틀리 센터의 전반적인 헬스 상태, 업그레이드 레드니스를 확인하는, 체크해주는 이 아우라 툴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업그레이드 수행을 하는 방법, 마지막에는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업그레이드 사전 준비 사항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먼저 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지를 같이 보시죠.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 네 개의 원형 조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저희 보안 강화, 저희 향상된 보안을 위해서. 저희 시스코는 보안 취약점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합니다. 권장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저희 카탈리 센터에 최신 보안 패치가 설치되어 잠재적인 침해 그리고 공격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장 버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전 버전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버그 수정이나 성능 최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면 전반적인 사용자 환경이 개선되고 카틀리 센터 환경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저희 향상된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권장 소프트웨어 버전은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 카탈리 센터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속적인 지원. 저희 시스코는 이제 권장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서만 저희 지원 그리고 보증 범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희 시스코의 기술 지원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되지 않는 오랜된 버전은 꼭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에 도입되는 최신 기능과 향상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향상된 기능들은
다양한 성능이나 더 나은 분석, 그리고 더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준비 사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항목들은 어, 카탈리스 센터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면은 저희 업그레이드 중에 유효한 시스코닷컴 계정이 필요합니다. 얘를 통해서 저희 패키지를 설치하는 동안 저희 계정 입력하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저희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 아이디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이제 슈퍼 어드민 롤 권한인 카틀리 센터 계정으로 등록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하고요. 저희 클러스터 링크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고 또 업 상태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그레이드 리소스 커넥티비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URL 및 FQDN에 대한 연결성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 방어벽이 있는 경우, 파이어볼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시스템 그리고 또 이제 패키지 다운로드에 대해 클러스터 각 노드에 대한 액세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디스크 요구사항 충족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슬래시에 있는 목록에는 최소 2기가비트 스페이스가 필요하고요. 데이터에는 35기가, 또 이제 데이터에 있는 파일에는 70% 미만이야 하고요. 또 이제 스토리지 밸리데이션 페일드 이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저희 택에 연락을 해서 서포트를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3노드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업 상태여야 되고요. 저희 텔리센터 GUI에서 전체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면은 저희 클러스터의 모든 호스트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업데이트 전에 시스템 업데이트를 먼저 완료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된 다음에 앱 패키지 다운로드해서 앱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 관련된 이제 참고사항은 업그레이드는 대략 6시간에서 이제 8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여러 요인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틀리 센터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꼭 백업을 수행하는 것을 저희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에는 카틀리 센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이제 참고로 저희 카탈리 센터는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다운그레이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코 베스트 프랙티스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 업그레이드 릴리스를 확인을 하고 해당 버전의 카탈리 센터 릴리스 노트를 검토하시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하드웨어 펌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여기에 보이시는 퍼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호환성 매트릭스를 검토하여 현재 관리 중인 장비들, 예를 들어 이제 ISE나 인포블록스, 서비스, 서비스 나우 같은 이제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얘네들의 버전들로 지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SD XSA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SDA 호환성 매트릭스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준비하는 동안 저희 카탈리 센터 대해서 백업을 수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아우라 툴을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버전에 따라서 저희 예전처럼 쉘에 들어가서 직접 아우라 툴을 돌리는데 이제 약간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3대 버전에서는 이제 시스템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Run Validation 이 툴이 있거든요. 그 툴을 활용해서 저희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탭 케이스를 오픈하시고요. 그리고 메인테넌스 윈도우를 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후에 저희 새로운 버전이 실행 중인지 확인을 하고 업그레이드 후 작업 목록을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도 마지막에는 저희 백업 관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음, 저희 성공적이지 않고 계속 다운하고 크래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백업 플랜이 바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 장비를 데이미지를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다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업 서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보면은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서 백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에 어,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모트 서버, 하나는 NFS 서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저희 DN2 하드웨어 플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모트 싱크 스토리지, 이 리모트 서버 스토리지는 50기가비트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NFS 스토리지는 1.7 TB가 최소 필요하게 됩니다. 백업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이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리모트 서버는 저희 오토메이션 데이터 백업을 저장을 합니다. 오토메이션 데이터라는 것은 카탈리스 센터 데이터베이스, 크레덴셜, 그리고 파일 시스템 및 이런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어, 얘에 대한 백업은 풀 백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NFS 서버에 저장된 내용들은 이제 어슈런스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슈런스 데이터는 저희 네트워크 어슈런스 데이터 또 애널리틱스 데이터로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어슈런스 백업을 하면은 처음에는 꼭 이제 풀 백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분 백업이 됩니다. 네. 백업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의 서버를 카탈리스트 센터에 입력을 하고 어,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를 통해서 장비를 재설치, 리셋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닷컴에 들어가서 시스코닷컴에 들어가서 저희 소프트웨어 이미지 iOS 이미지 파일을 다운하고 저희 USB 드라이브 부트를 작성한 후에 카틀리 센터 어플라이언스를 초기화한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설치를 하시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업그레이드 경로의 업그레이드 패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추천 버전은 2.3.5.6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버전은 2.3.7.6 최신 버전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경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1대 버전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1.3에서 권장 버전 2.3.5.6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렇게 1.3에서 2.1.2로 업그레이드 한 후에 다시 이제 백업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2.1.2에서 이렇게 2.2.2까지 업그레이드 한 후에 이렇게 여기 이 버전에서 또 하나하나 갈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 버전으로도 업그레이드 한 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권장 버전이 생길 때 제때 하는 버전씩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는 이 업그레이드 작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아우라 툴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이 아우라 툴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실행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라는 툴은 Audit and Upgrade Readiness Analyzer의 약자입니다. 아우라 툴은 자동으로 저희 카탈리스 센터 장비의 상태, 그리고 헬스, 업그레이드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수행을 해주시고요.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툴을 활용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카탈리스 센터 스케일 관련된 내용, 인프라 헬스, 어슈런스의 헬스, 무선 관련된 내용, 업그레이드 레드니스 헬스. 만약에 저희 SDA 환경일 경우에는 SDA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서 체크를 해줍니다. 아우라 툴은 API 콜, 그리고 DB 리드, 쇼 커맨드 같은 리드 only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카탈리스 센터 또는 네트워크 장비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때에는 꼭 한 번씩 아우라 툴을 실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실행하는 방법도 간단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인터넷 연결이 있다면은 이 git clone 명령을 통해서 자동으로 카탈리스 센터에 깔 수 있고요. 프록시가 있다면은 이 프록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어갭인 경우에도 저희가 이 아우라를 다운받아서 카탈리스 센터로 복사한 후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카탈리스 센터 S2를 접속한 다음에 맥랩을 접속한 다음에 이제 enable shell을 해주셔야 합니다. shell을 enable을 한 후에 저희 이 아우라 툴을 다운로드하면은 DNA 아우라라는 폴더에 생기거든요. 이제 폴더에 들어가서 이 해당 DNA 언더바 아우라 이 앱을 실행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이 명령어로 실행 권한을 부여한 다음에 이렇게 런을 하면은 이제 아우라가 자동으로 모든 작업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 아우라 툴로 작성된 보고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디에서 빼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희 카탈리스 센터가 보안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그냥 쉘에 들어갈 수 없고요. 2.3.3 버전부터는 저희 카탈리스 센터에 SSH로 접속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표준 배쉘이 아닌 매그쉘이라는 제한된 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라 툴을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하려면은 꼭 이 배쉬 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 또 이제 특정한 몇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3.4 버전부터는 조금 더 제한된 쉘, 더 엄격해져서 이제 명령어로 저희 쉘을 활성화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4 버전 이후에서는 저희 이제 택팀에서 컨센트 토큰을 받아서 다시 쉘로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부터는 이제 아우라 툴이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밸리데이션 툴을 활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도 검증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performing the upgrade, 저희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탈리스 센터는 저희 이렇게 두 가지 설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탠더드, 하나는 에어갭, 비표준이라고 하죠. 이제 에어갭 두 가지 구축 옵션이 있습니다. 스탠더드 인스톨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에어갭은 저희 오프라인으로 인터넷에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업그레이드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온라인 업그레이드, 오프라인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은 당연히 이제 인터넷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카탈리스트 센터 GUI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에어갭 업그레이드의 경우 저희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택 지원으로 iOS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따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보면은 지금에는 이제 2.3.3.6 버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 GUI에서는 이제 시스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이게 2.3.5.4가 available 하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먼저 보이시는 화면은 1번일 거예요. 1번에서 먼저 이 파일을 이 버전 아웃을 다운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install now라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nstall now를 하면 인스톨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에 available가 있거든요. 얘를 옵션으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해당 버전에서 옵션 선택 가능한 패치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패치를 활용하든지, 그럼 혹은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를 여기에서 셀렉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캐틀리스트 센터가 자동으로 외부와 연결성, 그리고 인증서, 디스크 스페이스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를 하고 먼저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후에 또다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오프라인 업그레이드를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 텍 케이스를 오픈해서 업그레이드 파일을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이미지 그리고 샤오일리 책섬을 다운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한 후에 책섬을 수행하여 업그레이드 파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SP나 또 SFTP를 활용을 해서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 클러스터로 이 패키지를 전송을 해야 합니다. 3노드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이제 카탈로그 서버를 실행 중인 노드로 전송을 해야 합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노드가 카탈로그 서버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럼 해당 노드로 이 파일을 전송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하여 로컬 캐틀로그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시 카탈리스트 센터 GUI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인스톨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한 후에 저희 또 이제 최신 이 놀리지 팩 파일을 다운하여 카틀리스트 센터에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놀리지 팩을 놀리지 팩 파일은 저희 취약성 스캔 그리고 로트 코스 분석을 수행하는 이제 머신 리즈닝 엔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기에 따로 이제 KGB 파일이 있는데요. 이제 놀리지 파일이거든요. KGB 파일은 저희 무결성 검증에서 사용이 되고 카탈리스트 센터에서도 모든 소프트웨어 이미지에 대한 책점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 센터에서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미지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저희 무결성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두 가지 파일을 knowledge 파일, 이제 KGB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저희 이 시스템 세팅에 들어가서 external 서비스에 있는 이 integrity verification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메인테넌스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는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에는 저희는 이제 포워드나 백을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면 다시 카틀리스 센터 이 GUI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물음표 버튼을 클릭해서 저희 해당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는 이제 모든 저희 장비, 저희 네트워크에 되어 있는 이 장비들이 리치버인지 매니지인 상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틀레이 센터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하이러키, 그리고 저희 스웸에 사용되어 있는 이미지 리포지토리, 혹은 따로 다른 저희가 설정해 놓았던 이제 설정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카틀리 센터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어,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시스템 360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티그레이티 베리피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어, 실행을 해서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에 아우라 툴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 카틀리 센터에 더 이상 새로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없으시면은 저희 다시 백업을 실행해 주시면 이 해당 업그레이드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카탈리스 센터 업그레이드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아우라 툴을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라 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컨센트 토큰이 없어서 예전에 녹화했던 이 리코딩으로 한번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SS를 통해서 카틀렛 센터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맥랩 캐틀로그 세팅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저희 카탈로그가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저희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 세팅을 보면은 위에 있는 이 프록시가 있는지 혹은 저희 카탈로그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희는 이 git 명령을 통해서 git 클론 이제 DNA 아우라 git를 통해서 아우라를 자동으로 카탈리스 센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먼저 배시를 들어간 다음에 배시를 들어간 이렇게 하면은 git 클론에서 DNA 카탈리스 센터 아우라 2를 자동으로 다운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리스트를 보면은 DNAC 아우라 이 파일이 하나 생겼고요. 이 파일 안에 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 DNAC 아우라 그리고 chmod 7호로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실행 권한.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우라를 런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등록한 다음에 DNAC 아우라 DNAC 아우라 파일에 있는 DNAC 아우라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저희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모든 카탈리 센터의 상태, 헬스 상태, 시스템 상태, 스케일, SDXS, 업그레이드, 레드니스 등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취합을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리포트가 생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자동으로 런해서 아우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리포트 로그, 리포트 및 로그는 해당 패스에서 로케이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SFTP나 혹은 다른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하여 얘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라 툴을 보시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아우라 툴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서머리 리조트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에러들이 발생이 됐는지 저희는 이 빨간색 위주로만 보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상세한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간단하게 읽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면은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저희 택에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 택 분들께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슈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아우라 툴을 변해서 더 이상 이슈가 없다면은 그때 저희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카탈리스트 센터 메인 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 업그레이드랑 백업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이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 있는 물음표를 보서 About을 클릭해서 보면은 저희 지금 활용하고 있는 버전은 2.3.5.5 그리고 이 패치 1 버전이고요. 일단은 저희 먼저 이제 백업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은 시스템에 있는 백업 리스토어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은 이 컨피규어를 통해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서버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리모트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리눅스 베이스인 이 서버를 리모트 싱크 서버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IP 패스 서버 패스 그래서 패스워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50기가비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NFS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슈런스 데이터를 저장 백업하기 때문에 최소 이제 1.7TB의 스페이스가 필요하고요. 얘도 이제 설정을 한 후에 여기에 호스트 서버 패스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데모에서는 아직 이 NFS 서버는 설정되지 않고 이 리모트 싱크만 호스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설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백업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크리에이트 백업 혹은 플러스에 있는 크리에이트 백업을 클릭해서 tx 백업 해서 언제 백업을 할 건지 저희는 장기적으로 위클리로 할 건지 아니면 데일리로 할 건지 아니면 한 번 오늘만 할 건지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스코 DNS 센터 올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기 때문에 오토메이션, 어슈런스 다 같이 백업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NFS 서버를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안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시스코 DNA 센터 without assurance data 그러니까 assurance 데이터 없이 오토메이션 데이터만 백업을 하겠다라고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 오토메이션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리모트 싱크 서버에 백업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백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100%까지 되면은 이 백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백업 액티비티들이 있는데요. 네, 다 페일리어 된 이유는 커넥션 이슈. 저희 이 백업 리모트 서버가 이슈가 있어서 DNA 센터와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백업을 할 수 없다라고 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백업이 저희도 페일한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데모 예시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시스템에 있는 여기에 시스템 헬스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헬스에 들어가서 여기에 툴에 있는 밸리데이션 툴이 저희가 이제 캐틀리스트 센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우라 툴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에서도 직접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밸리데이션 툴 들어와서 애들을 클릭해서 ATX 데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겠다. 테스트를 하겠다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validation set들이 있거든요. 이제 appliance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저희 디바이스의 스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assurance health, ISE, DNS 센터의 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업그레이드 레디니스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뭐 디스크 스페이스나 스토리지나 소프트웨어 모드나 카탈로그 서버 세팅이나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처음으로 해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한번 이렇게 전부 한번 검증을 하는 추천하고요.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간단하게 얘만 런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만들어 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크리티컬 이슈이 있다라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크리티컬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하나 이슈가 있네. 저희 백업 스테이터스, 저희 백업을 한 번도 진행을 안 한 상태이라고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티컬하다고 뜨게 되거든요. 만약에 다른 이슈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ll를 클릭해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테스트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우라 툴을 활용을 할 수 없다면은 이 밸리데이션 툴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또 저희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클릭을 해서 업그레이드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희 시스코닷컴으로 이제 커넥션이 맺기 때문에 땡겨오기 때문에 살짝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한 1분, 1, 2분만 기다려 주시면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어떤 버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또 currently installed, 현재 인스톨한 저희 애플리케이션 내용들을 여기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런 앱들이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앱들이 성공적으로 인스톨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 중인 버전은 2.3.5.5이고요. 새로운 릴리스 2.3.5.6이 available 하다고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해당 2.3.5.6의 소프트웨어를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릭 다운로드 하고 모든 다운로드 절차가 거치고 나면 다운로드 한 뒤에는 저희는 이제 인스톨을 통해서 어, 다운로드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전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 디테일을 클릭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다운로드하고 어떤 내용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다라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먼저 저희 여기에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모두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따로 이제 이런 오토메이션이나 어슈런스 이런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덜 다운로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카탈리스트 센터를 온라인인 경우에는 카탈리스트 센터 지오에서 간단하게 모든 내용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꼭 아우라 툴 아니면은 밸리데이션 툴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카탈리스트 센터 업그레이드 레디니스 상태를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슈가 있으면은 택 지원을 받든지 혹은 이제 혼자 해결해서 이 이슈를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을 하고 더 이상 이슈가 없다면은 현재 버전에서 백업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를 맞는 버전으로 절차를 걸쳐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 한 후에 다시 밸리데이션 툴을 한번 돌리고 이슈가 없다면은 다시 백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런 프로세스로 워크플로우로 백업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은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를 한번 요약해 보면은 저희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저희 이 파워포인트에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한 다음에 최소한 이 매트릭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이제 업그레이드 작업을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저희 리니스 노트나 업그레이드 가이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리뷰를 해 주신 다음에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택 케이스를 오픈을 한 후에 저희 택 지원을 대기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시간에 저희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더라도 저희 택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 케이스를 미리 오픈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 업그레이드는 저희 현재 디바이스나 혹은 저희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메인테넌스 윈도우에서 꼭 메인테넌스 윈도우 신청을 한 후에 그때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를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하고요. 모든 포스트 업그레이드 혹은 밸리데이션 이런 같은 점검 작업은 꼭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Q&A 창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션에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SDA 구축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때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세션이 끝나면은 이 설문조사가 있는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좋은 평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제 라이브 같은 질문은 아직 없고요.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저희 업그레이드 작업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컨선이 있으면은 미리 저희 이 ATX 안드바 코리안, 저희, 어, ATX 관련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향후에 질문이 있었어도 그때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석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